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변호사도 다 준비됐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가 참 오랜 시간 준비했구나.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이라. 네가 내게 보여준 게 그게 전부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어머니, 전 정말 이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꾸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진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서명만 하면 정말 모든 게 네가 말한 대로 되겠니? 어머니, 그만하시고 그냥 서명해주세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8세 박정욱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이정희입니다. 박 씨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에 현재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집을 양도하라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나는 이 집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집을 원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에게 어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박 씨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 왔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도 알고 있었죠. 과연 박 씨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잘못했다고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 할머니의 삶은 강인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박 씨는 자신을 버팀목 삼아 살아왔습니다. 박 씨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그 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갈등이 존재했지만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냈습니다. 아들도 박 씨의 헌신 덕분에 잘 자랐고 박 씨는 아들이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네가 결혼을 한다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그동안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대견한데 이제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니.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어머니,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랑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며느리와의 관계는 무난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서로 배려하며 지내는 듯 보였으니까요. 밥은 잘 먹었니? 처음 시댁 생활이 낯설겠지만 편하게 지내도 돼. 우리도 가족이잖니.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존중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박 씨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은 후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그 모든 부담은 박 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손주를 돌보는 일은 박 씨에게 기쁨이었지만 며느리의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는 점점 더 박 씨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저 지금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봐줄게. 하지만 네가 조금 더 애정 어린 관심을 주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거야.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그런 말들 안 통하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 씨는 속으로 마음이 답답했지만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박 씨의 이러한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특히 재산 문제에서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를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했으며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점점 더 직접적으로 박 씨에게 집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남편이랑 저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 지금 미리 처리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그건 아직 일러. 내가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있고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머니, 그걸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믿었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차츰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서류에 서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며 마치 박 씨가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인 양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그저 집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야. 나에게는 이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내가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담긴 곳이지. 어머니, 그건 알겠지만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말이 틀리진 않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판단할 때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재촉하는 이유가 정말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박 씨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에 마음이 쓰렸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다짐하며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생각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박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이 있었고 그들의 조언 덕분에 점점 더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이제는 네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이상 참으면 며느리는 날 아예 무시할 거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지. 맞아. 너는 그동안 너무 착했어. 이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점점 더 집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성격을 알기에 박 씨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미루지 말고 결정해 주셔야 해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알겠다. 너도 힘든 거 알겠고 내가 생각해 보마. 어머니도 저희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해요. 이제는 저희가 이 집을 물려받을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 너희들 위해서 생각해 보마. 서두르진 말아라. 박 씨는 며느리의 요구에 일단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 이면에서 이미 준비는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며느리가 집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탁으로 재산을 넘기시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무도 강제로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계획한 일을 미리 막기 위해 신탁을 설정해 집의 소유권을 자신의 의지대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동네의 오랜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과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고 친구들은 박 씨에게 더 이상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동안 착하게 지내는 건 좋았지만 이제는 네 권리를 지켜야 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 집을 내주면 나도 내 삶을 잃는 거나 다름없잖아. 맞아. 네가 결단을 내려야만 이 상황이 끝날 거야. 우리가 뒤에서 널 도울 테니까 겁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박씨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신탁을 설정한 후 아들에게도 경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편만 들며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에게 박씨는 직접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너도 이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때야. 네가 계속 며느리 편만 들면 너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거다. 어머니, 저도 상황이 복잡해서 아내도 어머니도 제겐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내 아들이면 네 가족을 위해서도 제대로 판단해야 해. 나도 너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지킬 생각이다. 며느리한테 끌려다니지 말아라.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순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을 강행하려 할 때마다 박씨는 천천히 대응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동안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서류 준비는 다 됐어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 서명할 때가 되면 내가 말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박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박씨는 며느리가 집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은밀하게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며 서류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향한 마지막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변호사도 다 준비됐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가 참 오랜 시간 준비했구나.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이라. 네가 내게 보여준 게 그게 전부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전 정말 이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꾸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진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서명만 하면 정말 모든 게 네가 말한 대로 되겠니? 어머니, 그만하시고 그냥 서명해 주세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때 박씨 할머니는 변호사와 이미 협의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 온 서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신탁 서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박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네가 모르는 서류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이미 정해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서명해 주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준비한 서류는 이미 소용없다. 이 집은 신탁으로 넘어갔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이 집은 네 손에 들어오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죠?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내가 이 집을 지키려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을 너의 욕심 때문에 쉽게 내줄 수는 없지. 내가 너에게 이 집을 내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을 끝까지 이겨낼 것이다. 며느리는 박씨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다시는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 박씨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박씨가 집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도 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다시 아들과 논의하며 마지막 시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탁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라. 이제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오신 걸 보면 우리가 더 나아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아니야. 어머니가 지금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해.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했고 둘은 마지막으로 박 씨를 향한 압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박 씨 할머니의 감정을 자극하여 박 씨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며느리는 이번에는 아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박 씨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박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내도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제 힘드실 텐데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의 간청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간절함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일 뿐인지를 박 씨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네가 정말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지키기로 했고 그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도 지치고 말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네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집은 내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지켜온 내 삶의 일부야. 너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아들은 어머니의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박 씨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박 씨의 마음을 돌리려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감정을 끌어올려 최대한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나는 이 집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집을 원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에게 어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박 씨 할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의 감정적인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박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 씨의 굳은 결심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네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게 되었지만 마음속은 평온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집안이 한층 조용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쓸쓸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와도 다투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지켜야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할머니는 오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와 이 씨 할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결국 떠났단 말이지. 네가 끝까지 잘 지켜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응, 결국 그렇게 됐어.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 내가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난 이 집에서조차 내 자리를 잃었을 거야. 정말 잘했어. 요즘은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네 인생을 제대로 지켰어. 박 씨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를 되새기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 걱정 없이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감이 천천히 박 씨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박 씨 할머니의 결단에 무릎을 꿇었고 아들과 함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승리를 거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네가 떠나버린 고독함이 박 씨의 마음을 잠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할머니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고요한 동네가 보였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겪었던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린 가정,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까지 모든 것이 이 집안에 담겨 있었고,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박 씨의 삶 자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곳을 지켰구나. 이 집은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담긴 곳이야.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지. 박 씨 할머니는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박 씨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었고,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 할머니는 마을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의 갈등이 끝난 후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담소를 나누었고, 자신을 되찾은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 후 박 씨 할머니는 남은 재산 관리를 위해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고, 이제 더 이상 재산 문제로 누군가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박 씨를 감쌌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의 싸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도 돼. 내 삶은 내가 지켰고 그걸로 충분해. 박 씨는 이제 홀로 남은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남은 인생을 마주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박 씨 할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갈등을 끝내고 오랜 세월 지켜온 집과 삶을 마침내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결단력과 강인함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한 박 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씨 할머니처럼 자신의 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